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한반도의 자유통일이라는 그러한 그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자유통일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동추입니다. 오늘 발제는 조선과 미국의 수교가 근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강석진 작가님께서 주로 발제를 해주시고 같이 토론해주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 작가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날 약 한 150여 년 전에 조선과 미국과 통상 수호 조약과 국교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한국과 또 미국과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북한과 미국 간에 또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이고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날 150여 년 전에 조선과 미국이 수교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조선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 한번 역사적인 관점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에 해당되겠죠. 이 당시에는 서양에 발달된 서구화되고 문명화된 서구 문명이 서세 동점이라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아시아와 특히 이 동북아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그다음에 조선반도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1842년에 난징 조약과 그다음에 천진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서구 세력과 중국과 그런 통상과 문화 교류가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 내에서는 또 태평천국의 난이라 그래갖고 15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내란 상태가 있는 아주 혼돈의 시대에 중국은 서양 세력과 이처럼 수통상 조약을 맺고 서구화의 그런 문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과는 미국이 또 한포 외교를 통해서 마침내 일본이 봉건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제는 미국과 수통상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이제 1854년입니다. 그 조약을 갖다가 가나가와 화친 조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제 결국은 근대화 문명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남은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이 당시 쇄국 정책을 취했었죠. 그래서 어느 나라, 특히 서구 문명과는 나라들과는 전혀 이제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쇄국 정책으로 일관했었죠. 예, 그러면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그 서구 제국이 어떻게 그 서세 동점, 그 동북아시아에 물밀듯이 밀어왔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서구는 산업혁명과 또 과학에 의해서 아주 단단히 무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동양의 은둔사회, 동양은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른 나라는 다 변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에 눈을 뜨지 못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일본은 일찍부터 포르투갈, 스페인부터 교육을 하면서 네덜란드하고 했죠. 그래서 거의 이 조선보다는 한 300년 앞서서 그렇죠. 통상을 시작했어요. 1500년대 때 네. 그때부터 일본은 서양과 교류가 있었죠. 문물 교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주로 네덜란드를 통해서 많은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양에 대비하는 거가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런 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미국의 그 한포 외교로 해서 할 수 없이 통상조약을 하는데 과감하게 우리 체제 전환을 천황제로 해야 되겠다 해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해서 과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개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중국과 조선은 이 세계 정세에 어두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쇄국 정책이니 안에서는 개혁을 한다는데 형식적으로 돼서 준비가 안 된 상태가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동북아에 중국,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 가운데에 근대 문명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용하고 발전 승계시킨 나라가 일본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중국에서도 또 양무 운동이라고 그래갖고 근대화 운동이 일어났지만 실패했죠. 네. 예, 자 그래서 조선은 이 동북아에서 가장 아주 은둔된 나라.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었죠. 그런데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외부에 알려지게 된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빌미르에서 서구 세력과 우리가 근대 문명의 관계를 갖게 되고 또 미국과 수교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 이제 사건이 언제 발발이 되냐면 1866년 9월 달에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쇼만호가 평양 대동강까지 들어와 갖고 통상을 하자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무력을 행사해서 했지만은 결국 이걸 통해서 조선과 이 미국 상선 간의 무력 충돌로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여기에 왔던 배와 그 배에 승선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이 그냥 그것으로서 그냥 묻혀져 버린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 자국의 상선이 이처럼 조선이라는 데 들어갔다가 완전히 파멸되고 자국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진상조사와 사과를 받기 위해 갖고 1871년에 강화도에 미군 해군이 들어왔죠. 군함 5척을 데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선군과 미국 해군 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미군은 이제 조선이 쇄국 정책을 취하고 있고 더 이상 통상을 맺지 않겠다는 그런 그 의지가 너무 완강한 것을 알고 철군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이 한반도에 새로운 또 변화가 또 생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이후 이제 5년 후에 일본의 군함인 운양호가 강화도에 들어와 갖고 5년 전에 미 해군이 행했던 것처럼 여기서 또 무력 도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이 이미 정한론이 시작되었었죠. 예. 이 당시 그 시대적 배경 좀 예.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이게 우리나라가 참 불행한 것이 그 초기에 세국 정책이 그 대원군에서 주도가 됐는데 대원군하고 유정자들이 세국 정책이 애국에 대해서 잘 먹힌다 이렇게 지금 오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너럴 쇼만 사건도 실패했잖아요, 미국이. 네. 그 다음에 들어온 신양요, 병인양요가 네. 전부 우리나라가 그 외국 군대를 물리쳤어요. 주로 강화도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우리가 뭐 외세를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모양이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일본이 그런 상황에서 전열을 가다두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불행한 것은 미국, 프랑스에서 미리 개항이 되었다면은 일본도 견제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정세가 유리한데 이렇게 일본이 원사이드하게 들어오게 된 것이 상당히 일본의 식민지가 된 벌써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럼 그 운양호 사건의 그 배후는 일본에서 이제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전략의 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예, 일본은 치밀한 작전하에 이미 운양호 사건을 일으켜서 사실상 조선이 수호 통상조약을 맺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1876년에 운양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조선과 일본이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가장 예민하게 경계심을 갖고 불안해한 나라가 바로 이제 청나라였었어요. 왜냐하면 청나라 조선은 완전히 군신 관계로서 우리가 완전히 굴종적인 그런 관계였는데 일본이라는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조선과 그런 수통상 조약을 맺고 조선반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으니까 그동안 기득권을 가졌던 청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하게 됐는데 리홍장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미국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여 갖고
일본의 승승장구하는 그 국력을 갖다가 군사력을 이것을 한반도에서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미국을 끌어들여갖고 미국과 조선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그런 영향력을 갖다 상쇄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짰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 미국과 조선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됐고 이제 국교 관계가 성립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조선이란 나라가 철저히 완전히 소외됐어요. 자, 그럼 수통상 조약을 맺으려면 조약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약문이 리홍장과 미국의 슈펠트 제독 간의 두 사람 간의 조선 수통상 조약이 만들어졌던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완전히 무시당했던 거였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청나라의 리홍장이 아주 음흉한 괴계가 있었습니다. 그 음모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조약문 안에 미국과 조선과의 수통상 조약문 그 안에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 즉 속국이다 하는 그런 문구를 조약문을 반드시 거기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였었죠. 근데 이제 미국의 슈펠트 제독은 이것을 또 완강히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실시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이 결과적인 내용을 갖다가 고종한테 알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로 볼 때도 그동안 일본이 조선 내에 들어왔고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렇다면 조선이 미국이란 강대국을 끌어들여갖고 일본이 독주하는 것을 갖다가 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이 서로 이제 일치가 됐던 거였었죠. 그런데 이제 조선에서 가장 신경 쓴 게 뭐냐? 만약 미국과 수교 관계를 맺게 될 것 같으면은 미국의 그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이 돌아와갖고 기독교를 전파하고 예배당을 세울 텐데 이게 가장 그 고민거리였었어요. 그래서 그 조약문 안에 불입교당, 즉 예배당을 절대 세우지 않는다는 그 조항문을 갖다가 조미수 통상 조약문 안에 넣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었던 것이었죠. 예. 결과적으로 뭐 그거는 미국이 받아들이질 않고 뭐 미국이 뭐 그런 그 원칙이 없는 거는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청나라의 속방 정책, 청나라는 음흉한 나라죠. 결국은 조선 반도를 영원히 자기들 속령하에 두겠다는 적이 있는데 이거는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이 있는데 이때 장개석이가 뭐 루즈벨트하고 함께 한반도를 독립시킨다고 했는데 중국은 생각이 틀렸어요. 독립한 후에 중국이 다시금 한반도를 차지하겠다는 음흉한 그 관계가 있었던 것이에요. 미국은 그냥말로 독립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중국이란 나라는 원래 조선을 자기 거로 생각하는 이런 그 나쁜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 신 박사님 얘기를 듣는 가운데 버뜩 생각난 게 뭐냐면 지금 15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북한과 중국 정부와 미국 간에 지금 이게 아주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북한이 친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금 상당히 경계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별의별 뭐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150년 전에 이런 그 역사적인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중국은 북한은 뭐 거의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남한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여기 지금 많은 공작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또 여기에서 한반도를 공산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한 정부, 대한민국이 반드시 자유진영으로 해서 이 북한과 중국에 대항을 해서 하도록 그런 지금 정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참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진통 끝에 미국과 조선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 갖고 조선이라는 이 봉건적인 나라, 은둔의 나라였던 이 나라가 서양 세력과 미국과 국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날이 이제 언제냐면 1882년 5월 22일 날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에서 미국의 슈펠트 제독과 조선의 김홍집, 신현희가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외교사에서 아주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당시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 갖고 이제는 조선이란 나라가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첫 발걸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은두라 나라가 미국하고 수호 통상 조약을 맺으니까 줄줄이 이어서 영국, 독일, 이태리, 러시아, 벨기에, 덴마크 이런 나라들과 수교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나라의 공관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는 세계 속의 한 당당한 나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드디어 이 푸투 공사, 일대 공사가 성조기를 들고 한성에 들어왔고 공사가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그 다음 해에 민영익이가 고종의 특명 정권 대사로서 11명의 수행단을 데리고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을 이제 아련합니다. 이때 이제 고종이 친서를 그 미국 대통령 아서 대통령한테 전했는데 거기 이제 뭐라고 이제 적혀져 있었냐면 우리 양국 간의 친교는 날로 밀접해질 것이며 본인은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예, 이렇게 참 축하적인 큰 경사가 생겼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어떤 영토적 야심이나 정치적 패권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워낙 멀어서 그다음에 한반도는 주로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은 그 당시만 해도 거의 구경거리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 이게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미국이 그냥 선교사를 통해서 문명적인 측면만 도와줬지 정치적으로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결국은 일본, 청나라, 러시아의 전장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조선이란 나라의 이제 국력도 아주 참 쇠락해져가는 과정에 있고 미국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경제적인 이제 확장 진출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국교 관계를 맺어보니까 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향력이 이제 없었던 거였었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이미 수구파와 또한 개혁파 둘로 나눠져 갖고 치열한 그런 어떤 갈등 대립이 이미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개혁파인 누굽니까? 김옥균, 김옥균이 그다음에 서재필 등과 여러 명인데 이 개혁파들은 조선이 이제 개변이 돼갖고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완전히 개혁을 해갖고 이제 근대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수구파들은 왕권이 무너지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갑신정변이라는 그런 정변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때 이제 희생당한 사람이 고종과 민비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민영익이가 자객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서 거의 다 반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 때에 이 민영익을 살려낸 사람이 알렌이라는 미국 공사의 의사로 들어와 있었던 알렌 선교사가 민영익을 갖다가 외과 수술을 해서 살려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고종과 민비가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자기 조카를 갖다 살려낸 그 알렌 의사한테 말해 10만 냥의 상금을 주면서 알렌한테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알렌이 이 조선에 근대식 서양 병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해갖고 이제 집을 제공을 해주고 그로 인해 갖고 드디어 이제 1885년도에 근대식 병원이 세워집니다. 그 병원이 이제 제중원이었고 지금의 이제 세브란스 이제 병원이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상징적으로 근대화된 그런 문명 시설이 의료 시설이 세워지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와 갖고 교육 기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 학당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또 배제 학당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고아원과 여러 그런 교육 기관들이 계속 세워짐으로 인해 갖고 조선 땅에
조선인들을 근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조선 근대화의 그런 지도자들이 이 그런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를 대하는 그 정책과 미국의 정책은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네. 미국은 조선을 지배하겠다는 정치적 야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기독교 전파를 통해서 병원, 의료기관, 교육기관, 복지기관을 설립하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문명의 개화에 그렇죠. 엄청난 일조를 했는데 그때 뭐 청나라가 그런 걸 했습니까? 일본이 했습니까? 러시아가 했습니까? 일본은 뭐 식민지 이후에 그건 어차피 자기 나라로 생각을 하니까 투자를 많이 했겠지만 그 전에 전부 그 침략과 우리나라를 병합하려는 치밀한 그 노력을 했지. 미국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진짜 조선의 그 무지하고 거의 그 노비도 많은 그런 상태를 이렇게 근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안 했다. 미국의 정책은 처음부터 상당히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의 이제 본심은 지속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속국으로 그냥 묶어두려고 했던 것이고, 또 일본은 정한론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또 식민지화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과 국교 관계를 맺으니까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이란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의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와 갖고 조선의 근대화의 개척자라서 이런 조선 근대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것을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들이 병원과 교육기관만 세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시 이 알렌이라는 이 최초로 들어온 이 선교사가 고종한테 무엇을 제안을 하냐 하면은 인천과 한성, 즉 서울 간에 철도를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는 인천에 배 타고 도착하면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10시간에서 12시간이 우마차를 타고 들어왔던 거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철도를 놓게 되면 한 1시간이면 들어올 수 있는 거리였겠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여기에 동의를 해갖고 이제 경인 철도가 부설되게 됩니다. 이 철도를 실질적으로 맡아 한 것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일본의 철도공사가 이것을 맡게 되어서 경인 철도가 세워진 것이고, 경인 철도가 세워졌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근대화에 아주 중요한 그런 첫걸음이 또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해인 1998년에 이 알렌이란 선교사가 고종한테 또 뭘 제의를 하냐 하면은 이제 조선에도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차가 서울 시내, 한성 시내에 다녀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차를 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의 콜브란트사하고 황실 간에 계약이 맺어갖고 조선궁에 전기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전차가 지금의 서대문과 청량리 간에 전차가 부설이 돼갖고 조선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어서 또 이 알렌이 뭘 또 제의하냐면, 이 당시 그 여름만 되면요 조선인들이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게 이제 오염된 그런 그 물을 먹음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알렌 의사가 수도관을 배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서 역시 이것을 갖다 수용을 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 갖고 서울에 드디어 상수도관이 수돗물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조선인들이 여름철에 콜레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희생당하는 것을 갖다 예방하는 그런 좋은 또 그런 근대화를 이루게 된 그런 사례가 또 이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기술자들이 들어와 갖고 새로운 근대식 농법이 도입이 되고 광산이 개발이 되고 또 간척 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근대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선교사들이 조선 말에 와 보니까 일단 그 한양이 그 남대문 앞에 그 보면은 전부 그 뭐 똥밭이었대요.
그다음에 그 백성들은 하얀 옷을 입었는데 1년 연투다 입어서 그 하얀 옷이 거의 검은 정도로 그렇게 더럽고 뭐 머리도 안 깎고 상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원시적인 상태예요. 자기들 미국의 그런 발전하는 거 보면 너무나 가엾기도 하고 너무나 무지몽매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뭐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조선의 문명을 좀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와 실천력으로 많은 희생들을 하면서 조선에 좋은 것을 가져온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그 선교사들이 이런 국교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진출을 하게 되니까 그 나라의 문명화 사역과 그 다음에 복음화를 위한 그런 사역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날 150여 년 전에 조선의 그 근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의 북한이 이제는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서 이제는 조선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자유를 누리며 세계와 교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한번 더 희망해 봅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쳐야 되는데요. 미국은 정치적 야욕이 없고 결국은 조선에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러시아가 싸우면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또 이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미국이 일본의 지배를 거의 승인을 했어요. 그게 이제 가즈라 테프트 밀약이죠. 그게. 예.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도 이 한반도, 조선반도가 4강의 각축장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조선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게 중국, 그렇죠. 러시아, 일본이고 여기에 이제 미국은 원래부터 세계적으로 큰 나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좀 먼 거리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린 거는 미국이 그런 정치적 야욕 없이 선교를 통해서 이 복음 전파를 했고 기독교 문명을 주로 했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 문명이 결국 자유, 평등, 박애라는 그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문제 차파가 되고 여성들이 최초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그 한글 성경을 통해서 한글이 광범위하게 보급이 됐어요. 그다음에 문맹도 퇴치하고 질병도 퇴치하고 아까 뭐 수인성 전염병에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획기적인 일이고 또 원래는 기독교가 뭐 술, 담배 하라는 얘기는 없다고 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조선이 너무 술, 담배로 골아 떨어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축첩도 있었죠. 축첩도 기생문화도 아주 또 강했었고요. 술, 담배 퇴치, 교육, 계몽의 광범위한 사회 개혁을 이룩한 것인데 우리 자력으로 안 되니까 이게 미국의 큰 선진국에서 이런 거를 했고 결국은 이제 미국이 우리 그 국민들 사이에 깊은 그 신앙과 또 문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미국을 신뢰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민족 지도자들 뭐 이승만을 비롯해서 많은 뭐 도산안창호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하고 친선을 맺으면서 우리가 해방 후에 남한은 적어도 미국과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을 도입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의 토대를 이룩했다 하는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